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EV9으로 차박을 갈 거예요. 드디어 EV9으로 차박을 가게 됐습니다. 와, EV9으로 원래 하계 때는 한번 차박을 갔다 왔죠. 제가 이미 부산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동계로 갔다 올 겁니다. 일단 차박킹을 좀 넣어 놓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차박을 하는 것과 또 별개로 일을 또 해야 돼요. 제가 1월 달에 받은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박은 차박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갖고 있는 일렉트릭 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EV9에서는 충분히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이제 V2L이 되잖아요. 그래서 V2L을 통해서 차박을 하면서 혹은 일렉트릭 오피스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예전에 제가 충전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NFC 충전도 있고, 근데 요새는 QR 충전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충전을 하실 때 이제 거부감들이 좀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통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가가지고 돈 넣고 주유하면 끝인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좀 거부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생겨났죠.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충전하러 가보실까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집밥이 있잖아요. 에버온이 있단 말이죠. 네, 충전을 하게 됐을 때 이피트로 충전을 한다? 지금 여기 집밥인데? 에버온인데? 근데 이게 됩니다. 여긴 이피트가 아니라 에버온이라고 하는 집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원래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갖다가 충전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피트 패스라고 해가지고 충전하기를 누르면은, 예전에는 이제 PNC 충전이라 그래가지고 차량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피트를 꽂으면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이 차가 등록된 차량인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통신 모듈상에서 차량이 패스가 되면 그때서야 충전이 되는데, 이번에 이피트 패스라고 하는 요거는 QR코드 혹은 NFC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에버온 같은 경우에는 QR로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QR 충전 되게 쉬워요. 그냥 여기 보면요, 회원 카드 있고 QR 인증이 있거든요. QR 인증 누르면 QR 코드가 나오고요. QR 코드를 딱 찍으면 제가 있는 충전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냥 인증이 바로 요청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전기를 꽂으면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오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피트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QR코드든 NFC든 충전을 해볼 건데, 일단 집밥이라고 하는 에버온에서 이피트에 관련된 이런 앱을 써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리고 예전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해졌어요. 환경부 카드 인증해서 그 결제 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로밍하고 막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피트 앱 그냥 딱 켜가지고 QR 찍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충전을 하고요. 한 80%만 충전이 되면은 일단 저는 오늘 차박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차박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충전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충전 시켜놓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해서 80%의 배터리의 상태로 출발해봅니다. 오늘은 속초 쪽에 가가지고 차박을 한번 하게 될 건데, EV9으로 동계 차박을 하게 된 거는 처음이에요. 굉장히 추운, 한번 했었구나. EV9 갔다가 촬영을 다 했어요. 차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쓸 수가 없는 영상으로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한번 더 갔다 와야 된다. 이거 너무 웃었나? 아무튼 이렇게 한번 동계 차박을 지금 가게 되는데, 새해맞이 일출을 보려고도 가는 것도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리흐리해가지고 차박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과연 동해에서 일출을 볼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일단 가봐야죠. 그래도 좀 약간 기대했는데 햇살이 막 비추고 그러진 않아서, 아까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것처럼 이피트 패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출범을 했어요. 이피트 패스가 뭐냐면, 이피트 앱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QR코드를 찍는다든지 핸드폰을 뒤쪽에다 대가지고 NFC 인증 방식으로 이피트 패스가 표시된 제휴 충전소에서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약간 간편 충전 서비스 시스템이 도입을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이피트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몇 번 뭐 찍기도 했었고, 이피트 개소식에도 참여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피트 패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충전
충전했었던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에버온, 그리고 제가 집밥으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스타코프, 한국전력,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휴사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피트 패스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 확대가 많이 되면 저 같은 전기차 충전 이용자들은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현재는 5가지 제휴사를 통해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는 진짜 뭐 한국전력부터 시작해서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충전기 사업자들은 아마 다 이피트 패스를 이용한 NFC, QR 충전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거 테슬라 슈퍼차저도 이피트 패스로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출발할 때는 이피트 패스를 이용해서 에버온으로 충전을 해서 출발을 하지만 오늘 가게 될 고성 쪽, 제가 뭐 자주 가는 동해 해수욕장 쪽이 있거든요. 이피트 패스에 제휴되어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충전기에 가가지고 NFC를 이용해서 한번 충전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충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쪽이랑 에버온 몇 군데는 아직은 NFC를 지원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QR코드로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거나 QR코드든 NFC든 둘 다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할 테니까 나중에 점점 서비스가 확대되어서 굉장히 더 편하게 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자 방식 자체가 좀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는데 허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충전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 차량으로 넘어오는 가장 큰 허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충전하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했고 전기차로 빨리빨리들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를 구입하면은 보통 독삼사든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줘요. 그 포인트를 갖다가 다른 곳에다가 사용을 해도 되지만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에다가 그 포인트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이피트 패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블루 멤버스 포인트나 기아 멤버스 포인트를 충전에다가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이피트에서만 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에버온이든 스타코프든 아니면 현대 엔지니어링이든 그러니까 이피트 회원이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속 있게 그 포인트들을 사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하면은 최소 1, 2년은 충전 비용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집밥을 포인트를 이용해서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포인트가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실속 있게 등록해 놓은 결제 카드, 저 같은 경우에 삼성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삼성 ID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QR코드는 iOS는 안드로이드든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iOS가 NFC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저는 둘 다 쓰니까 NFC를 사용하시든 QR코드를 사용하시든 편안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충전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피트 패스를 이용해서 떠나는 차박 여행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얼리 어댑터 기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런 새로운 충전 서비스가 개시를 했다, 혹은 새로운 충전소가 오픈을 했다 이러면은 괜히 한번 거기 가가지고 충전도 해보고 싶고, 여행을 떠날 때 뭔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이걸 써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차박 여행이 특별히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때는 테슬라만 탈 때 있잖아요. 테슬라 슈퍼차저만 있을 때, 이럴 때는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되지? 막 충전 배터리 상태 막 확인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배터리 상태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너무나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충전을 쉽게 하는 방식들이 계속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차박 여행하는데 정말 거의 아무런 걱정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들도 지금 같은 이런 EV9 같은 초대형 차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나오면 차박하기도 너무 좋은데 이게 일렉트릭 오피스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미니 모니터도 갖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도 갖고 왔어요. 맥북도 갖고 와서 차량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든 작업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잠도 잘 수 있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속초에 도착을 했네요. 속초 톨게이트에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가 아직 6시도 되지 않았는데 완전 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
자, 여기가 고성군 토성면 행정자치구역. 여기에 현대 엔지니어링 충전기가 있나봐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85.1km를 왔고 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중간에 너무 졸려갖고 좀 잤어요. 2-30분 정도 잤더니 지금 이렇게 왔고요. 전비는 여기까지 오는데 킬로와트시당 4.7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 배터리가 41%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늘 밤새도록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도 좀 충전을 여유 있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거는 168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충전을 좀 여유 있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 넣었습니다. 다행히 옆차가 나가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이제 충전기를 만드는구나. 충전하기 전에 고유 포인트 들어가셔서요, 블루 멤버스 포인트랑 기아 멤버스 포인트로 충전할지 아니면은 제가 원래 등록해놨던 삼성카드로 결제할지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NFC를 충전하게 하면 이제 NFC가 되고, 바로 인증 성공됐고요. 89%까지만 충전하고, 지금 차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85kW의 충전 속도가 보여진다고 하고 잔여 충전 시간은 80%까지는 27분이면 충전이 다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앱에서 급속 충전 중입니다라고 앱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충전량, 충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좋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EV9이잖아요. 이피트 앱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원격으로 급속 충전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전 중에도 내가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아,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결제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걸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앱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앱을 잘 만들어놔서 이피트 패스 앱을 통해서 잘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사실이 꽤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80%까지만 충전하고요, 선진해수욕장 쪽에 있는 차박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90kW 급이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충전이 되네요. 80%까지 순식간에 충전됐어. 80%면은 내일 아침까지 차박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외부에 80%로 오우, 불도 딱 들어와서 되게 좋네. 49.42kWh 정도 충전했고요. 17,000원 정도 충전을 했군요. 이피트에서 충전이 완료가 되었다고, 총 49.7kW 시 33분 충전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로 결제 안하고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결제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좋다. 여러분들도 혹시 충전하실 때 그 포인트 많이 쌓아두셨으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차박지로 고고! 아이고, 도착했다.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여기가 진짜 되게 여유로운 곳이거든요. 동해안 치고도 되게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여유있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되게 잔잔해요. 동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잔잔하고 여유롭고 별 보기도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내일 운이 되게 좋으면은 여기서 일출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일출을 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차박을 좀 하고요, 오늘은 좀 평화롭게 여유있게 편안하게 행복한 차박을 하려고 했는데 일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빨리 일해야 됩니다. 편집해야 됩니다. 작업할 게 겁나 많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렇게 EV9이 100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V12를 써가지고 충전하기도 너무 좋고, 조금만 일하고 밖에 나와서 좀 여유 좀 부리다가 그리고 자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는 몸은 가볍게, 일부러 신경을 좀 쓴 듯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일하기가 너무 좋아. 여름에는 통풍 시트 나오고 에어컨 켜놓고 일렉트릭 오피스에서 작업하고, 겨울에는 진짜 따뜻하거든요. 히터 틀어놓고 일하면 되고 너무 좋아.
작업을 이제 하다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습기를 틀려고 보다가 유틸리티 모드를 켜봤고요.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배터리는 79%나 되어 있고요. 전력 소비량 보면은 전자장치 맥북 돌리는데 0.36kW, 그리고 공조가 1.14kW, 공조가 지금 75%예요. 공조로만 이렇게 지금 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거, 맥북 같은 거는 진짜 배터리 얼마 안 달아. 그러면 이제 슬슬 저도 취침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를 먼저 좀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놀랬던 게 맥북 어댑터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EV9에 있는 USB-C 타입이 PD 충전이 돼가지고 겁나 충전이 빠릅니다. 맥북 프로 이거 어댑터 필요 없어요. 두유를 밖에다가 놔둬야겠다. 그러면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테니까. 겨울엔 이게 좋아요. 바깥쪽에다 그냥 놔두고 있으면은 냉장고가 되니까. 진짜 V12은 전기차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 정말 짱이야. 이건 내일 아침에 먹을 커피, 이건 내일 아침에 먹을 쇠고기죽, 이건 내일 아침에 먹을 커피 캡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박할 때는 가습기가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무슨 일이 있어도 가습기는 꼭 사용하셔야 돼요. 내일 또 먹을 물이랑 커피 끓여 먹을 물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V2L이 되니까 가습기도 틀어놓고 있을 수 있고. 밤이 늦었어요.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잘 겁니다. 유틸리티 모드 들어가서 실내 조명 최소화를 누르면 앰비언트 라이트랑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어두워지면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불까지 끄고 나면 정말 하나도 안 보이죠. 잠자기가 딱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진짜 EV9의 최고 장점이라고 하면 이 엄청난 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여기서 후열 공조를 켤 수 있어요. 모드는 위로만 나오게. 그러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근데 직접적으로 쐬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은은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닫으면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는 공조 시스템 있죠? 이것 때문에 바지도 벗고 잘 겁니다. 팬티만 입고 잘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캠핑용 차박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그럼 저는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르겠어요. 늦게까지 잘런지 새벽에 깨서 잠을 설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근에 피곤했단 말이죠. 늦잠을 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잘 자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뜨거. 햇살이 막 비추고 그러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잘 잤고, 외부 기온은 1도, 62% 남았네요. 20%도 안 썼네요. 한 15% 정도 쓴 것 같습니다. 15%에서 16% 정도. 제가 예전에는 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었는데요, 몸에 되게 안 좋다고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아침 대용으로 라면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죽을 데워 먹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되게 간편하고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레토르트 음식을 싸갖고 댕기면서 V2L로 물 끓여갖고 따뜻하게 아침에 이렇게 편안하게 죽도 먹을 수 있고.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또 차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원래 저쪽에서 엄청 예쁘게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해돋이를 좀 보려고 왔는데 조금 아쉽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흐릿흐릿해가지고 기분 좋게 새해 맞이 해돋이를 못 보고 출발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전기 허세샷 하나 남기고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으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도 아직 100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고요. 21%의 배터리나 남아 있습니다. 와, 역시 EV9 100kWh의 배터리가 뭐 어디 안 가죠. 전비 조금 좋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양이 깡패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는 에버온에 가서 충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버온에 가서 충전을 할지 스타코프로 그냥 편안하게 충전시켜놓고 올라갈지 고민 중인데, 생각해보니까 21%라서 스타코프로 충전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온으로 충전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박하는 데는 진짜 EV9만한 차가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피트 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충전을 했는데, 역시나 충전하기 눌러서 에버온은 NFC가 안 돼요. QR로 충전을 해야 되고요. QR 인증, 충전기 인증 요청하면 굉장히 빠르게 충전 인식이 되는 게 재미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피트 패스로 EV9과 함께 했던 속초 차박 여행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정말 너무 좋아요. 차박할 때는 뭐 거의 최강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피트 패스를 통해서 여러 충전기를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 여행에서의 굉장히 큰 알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충전기가 제휴가 돼서 더 쉽게 밖에서도 편하게 QR이나 NFC 태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충전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 차박 영상, 전기차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뷰 유군이었습니다.